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학스터 영상 잘 보고 왔죠? 그러면 선생님과 오늘은 생각하는 수학 공책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숫자들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5 나누기 4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자연수로 5 나누기 4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소수 나눗셈 2번 단원을 하면서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었죠? 네, 맞아요.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네, 자연수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슷한 원리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네, 세로셈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연습을 해보고 가장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이 뭔지 또 정확하게 계산하기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계산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고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네,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 같이 볼게요.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거는 1단원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자, 5 나누기 4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를 한 칸 띄우고 5 나누기 4를 한번 볼게요.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먼저 나누어지는 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곱셈으로 바꾸려면,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려면 네,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는 뭐로 바뀌죠? 맞습니다. 곱셈의 기호로 바뀝니다. 곱하기로 바꾸고 자, 나누어주는 수는 뭐로 바뀌죠? 네, 역수. 그러니까 이 4가 분수로 바뀌면서 분모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분의 1이 나왔어요. 자, 분수의 곱셈을 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5 곱하기 4분의 1은 그렇죠. 4분의 5가 됩니다. 자, 4분의 5는 몫이 뭐예요? 분수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 몫을 뭐로 나타내기?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배웠죠? 자, 그러면 먼저 4분의 5를 한번 소수로 나타내 볼 건데 자, 볼게요. 4분의 5예요.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에는 먼저 그렇죠. 분모를 맞춰줘야 돼요. 분모를 10, 100, 1000 이런 것처럼 10이 여러 번 곱해진 형태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숫자로 네,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4에다가는 몇을 곱해야 될까요? 4가 10이 될 수 있는 곱셈이 있나요? 4, 2, 8, 4, 3, 12. 10이 될 수는 없네요. 그러면 4에다가 몇을 곱해야 100이 될까요? 100을 만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4에다가 25씩을 곱하면 100이 됩니다. 그런데 분모에다가 25를 곱했어요.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25를 곱해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25는 네, 100입니다. 100분의 5 곱하기 25는 맞습니다. 12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한번 볼게요. 자, 100이에요. 0이 2개 있어요. 그러면 소수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 해당하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둘째 자리까지 찍어주면 몇이 됩니까?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나누기 4는 몫을 소수로 나타내면 1.25
25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으면 꼭 질문하세요.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연수처럼 나누기를 한번 볼게요. 먼저 5 나누기 4였는데 여기에 10을 곱해 볼게요. 50 나누기 4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50 나누기 4. 50은 4의 배수인가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50 나누기 4는 어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00을 한번 해볼게요. 500 나누기 4는 나누어 떨어지나요? 네, 그러네요. 몇 주로 떨어져요? 125로. 나머지가 없이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5 나누기 4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00은요. 500이 5가 되려면 몇을 곱해야 돼요? 네, 5는 500의 몇 배? 100분의 1배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500이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렇죠. 우리 목도 몇 분의 몇 배?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배라는 건 그렇죠.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5의 100분의 1배는 몇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1.25가 됩니다. 어때요? 몫이 같죠? 잘 계산한 거 맞죠? 네, 여기도 혹시 질문 있으면 꼭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클래스 1, 2, 3을 통해서. 자, 마지막 방법 한번 볼게요. 세로셈 한번 볼게요. 세로셈.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있죠? 글씨 좀 예쁘게 써주세요. 선생님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500 나누기 4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몇 칸을 띄냐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여기서부터 떼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여기 세 칸, 네 칸. 네 칸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 왜냐면 위에 글씨 쓸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500 나누기 4 한번 해볼게요. 500 나누기 4를 한번 볼게요. 여기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500 나누기 4 한번 계산해 봅시다. 4, 1은 4. 몇이 내려오죠? 5에서 4 빼면 1. 그러면 0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10, 4, 2, 8. 그렇죠. 그러면 2가 남고 여기 있는 0이 내려와서 10. 그러면 4, 5, 20. 몇이 돼요? 0이 남습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두 칸은 남기고 여기에다가 5 나누기 4를 한번 해볼게요. 5 여기 옆에까지 그어주세요. 나누기 4 한번 볼게요. 자, 5 나누기 4입니다. 5에 4가 몇 번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이 떨어졌네? 1이 떨어지면 어때요? 몫은 그렇지. 뭔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나머지가 남아.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끝낼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자, 몫의 소수점을 찍는 거예요. 이때는 이 자연수 뒤에 점이 있다고,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연수 뒤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요. 자, 몫의 소수점은 자연수 뒤에서 올려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 여기 뒤에 숨어있던 0이 내려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서 내릴 수가 없게 되면 0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0이 들어가고 4가 10 안에 그렇죠. 두 번 4, 2, 8 2가 되고, 자, 또 나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 있던 0이 또 이렇게 내려와서
20이 되는 겁니다. 4, 5, 20 해서 몫이 몇? 1.25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아까 빈칸 남겨뒀던 이유 지금 말씀드릴게요. 얘가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먼저 몫의 소수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몫의 소수점은 어디다 찍는다? 네, 자연수 뒤에서 올려 찍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몫의 소수점은 어디서? 자연수의,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 자연수 뒤에서 올려서 찍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소수점 아래에서 내릴 수 없는 경우에, 0, 뒤에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네, 0을 내려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맞춰서 내려서 소수점 아래에서 내릴 수가 없으면, 숫자를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0을 내려서 계산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원리는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때 소수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에서 세로셈에서는 요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낼 때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를 이용하는 방법? 네,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네,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자연수처럼 나누는 방법. 세 번째로는 맞습니다. 세로셈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로셈의 방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해보세요. 말 안 하는 사람 선생님이 다 알아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는 몫의 소수점은 자연수 뒤에서 올려 찍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네, 소수점 뒤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면 뭐를 내린다? 0을 내려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꼭 클래스 1, 2, 3에 선생님한테 질문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푸는 방법을 선생님 써드리면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1번 5 나누기 2를 해볼 거예요. 얘는요, 자연수처럼 계산하기 방법을 활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7 나누기 4 한번 해볼게요. 7 나누기 4를 할 건데, 얘는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분수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 방법은 꼭 두 칸이 필요해요. 분모, 분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이제 세로셈인데 여기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공책에다 풀어서 올려도 좋고요. 뒷면에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12 나누기 5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4 나누기 25를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수학책 해결하시고요. 수학 익힘책 해결하시고요. 이제 등교 개학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에 볼 때까지 여러분이 깨끗하고 예쁘게 정리해서 선생님이랑 밝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